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이죠. 이제 뭐 폭염도 다 지나고 앞으로 뭐 또 다른 폭염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염도 이제 수그러들고 이제 가을 같은 느낌이 이제 바람에서 느껴집니다. 특히 그 선풍기 바람에서 저는 가을 느낍니다.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이제 하늘은 이제 푸른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푸른 하늘의 날이 바로 이제 오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곤충의 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또 백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또 사회복지 날도 오늘이네요. 참 여러 가지 날이 많이 이제 겹치는 날인데, 오늘은 그 매월 제가 그 음악이라든가 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 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9월의 시라고 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은 그 푸른 하늘의 날인데, 푸른 하늘 하면은 생각나는 떠오르는 시가 바로 있죠. 바로 그 김수용 시인의 푸른 하늘이라는 그런 시가 있죠.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진이가 자유로웠다라고 말한 어느 시인의 그 말은 수정돼야 된다. 이런 그 이제 내용의 그 시가 되겠습니다. 음, 문기를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진이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돼야 된다. 저는 이 시를 손에 대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시감을 느꼈는데, 오늘은 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서 9월의 시로 김수영의 푸른 하늘이라는 그런 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김수영 시인이 여러 시를 많이 썼죠. 아주 가슴에 와닿는 시를 많이 썼는데, 오늘은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서 푸른 하늘이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9월 7일에 얽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9월 7일은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이 되겠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겨울철 난방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맑은 공기를 위한 정부의 행동 촉구를 위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나라가 기념일 제정을 처음 그 유엔 총회에서 이제 제안을 해갖고 거기서 채택이 된 거예요. 2019년에. 그래서 유엔의 공식 기념일이자 또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 1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가 이제 6회네요. 자, 푸른 하늘의 날을 9월 7일로 정한 이유는 기존 유엔 기념일과 중복을 피하고 회원국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도 온라인 포럼, 그다음에 SNS 캠페인 등을 통해서 푸른 하늘의 날을 함께 기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백로입니다. 어, 백로. 흰 백자에다 이슬로자인데 하얀 이슬이 맺힌다. 이제 가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슬이 맺힌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온이 이제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또 곤충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 하늘의 날, 곤충의 날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뭐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사회복지 날이기도 해요. 네. 자,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 살짝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네. 역시 푸른 하늘에는 이제 노고지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9월의 시로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을 좀 음미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 전문 한번 볼까요? 자, 김수영 푸른 하늘을 전문.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 어째서 자유에는 피 냄새가 섞여 있는가? 평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평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그 김수영의 푸른 하늘이라는 시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에 관련된 그 시를 이제 하나 감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푸른 하늘을 나를 원한다. 이게 이제 1960년대의 시인이지만 김수영이 외쳤던 이 한마디. 이게 바로 푸른 하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푸른 하늘이 무엇이냐? 뭔가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그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1960년대에 나온 시지만 실은 음미하다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하고 또 깊은 울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시에서 푸른 하늘은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집 바깥으로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그 푸른 하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바로 김수영이 노래한 푸른 하늘은 억압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라고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푸른 하늘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거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그 다시 어떤 쪽으로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밑에 또 다른 그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집권 세력은 현 집권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견제 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치권의 움직임을 잘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석이 많다라고 해서 어떠한 법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그 결정해갖고서 시행을 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이제 돼 있죠.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는 위축되고 수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입법 독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그 이제 그 인지 가능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바로 챗GPT의 해석입니다. 제 개인의 해석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심화가 되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는 조지 웰의 1984 그리고 어, 올더 석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 그 예고한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 미래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끔찍한 악몽 같은 상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4는 뭔가 억압에 의한 그 통제라면 멋진 신세계는 뭐 마약 같은 거 그런 그 물질을 통해 갖고서 이제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그 세상을 노래한 거예요. 노래했다기보다 이제 그런 세상을 갖다 경고를 한 겁니다. 자, 겉으로는 안정과 안락을 내세우지만 말로야 그렇죠. 말로야 뭐 안정된 평화로운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속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잠식되어가는 그런 사회. 바로 이게 지금 뭔가 그 업된 그런 이제 독재국가 그런 독재국가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사회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조지 웰이라는 그 작가가 네. 그다음에 이제 올더 석스의 멋진 신세계, 브레이크 뉴 월드.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뭔가 어떤 그 유결이 됐든 아니면은 뭐 무력이 됐든 그러한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 대중을 갖다 통제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푸른 하늘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가 김수영은 그 푸른 하늘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푸른 하늘을 그 날아다니는 동물이가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한 자유롭지가 않았었던 거다라는 얘기죠.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푸른 하늘을 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말로 멋있게 포장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어, 결코 자유스러운 그런 민주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김수영 시인이 노래한 것은 바로 그런 걸 노래한 겁니다. 그것이 1960년대니까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그 4.19 인거가 일어나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런 그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3선을 하고 4선째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독재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었던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권이다 해갖고도 또 이렇게 비난을 했죠. 예. 그 시대에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지식인들이. 예. 근데, 1960년대 상황을 갖다 지금 2025년에 이렇게 비춰보면 지금 상황도 모습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런 억압적인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챗GPT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한테 그 시평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네. 자, 자, 김수영의 몸은 1960년대에 있었지만 김수영의 시는 1960년대뿐만 아니라 21세기도 역시 노래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쓰여진 그 시대만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유사한 상황이 되면 그때 그 시는 다시 빛을 발하는 거죠. 자연을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 애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김수영은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시어와 몸부림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의 독선에 맞선 시민적 저항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있죠. 네. 자, 푸른 하늘을 나를 원한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가? 뭐 자유롭게 느껴지는 사람은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러나 그것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한가? 어, 우리가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침묵 속에 안주하면서 저 푸른 하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수영의 시는 단순한 과거의 저항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벌써 1960년이니까 그야말로 어, 45년 전에 아니 65년 전에 65년 전에 그 65년 두 세대 후를 위해서 띄운 경고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다시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들 자금이 그 상황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력이 소진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힘을 내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저 이모티콘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9월 7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푸른 하늘의 날이자 곤충의 날. 하지만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곤충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투사. 그러한 노고지를 생각하면서 1960년대 저항신 김수영의 시 푸른 하늘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쉽게 이런 게 있죠. 자기에서 피 냄새가 난다고. 피 냄새를 느끼고 혁명에서 고독을 씹어야 하는 그런 시대. 이거 분명히 잘못된 시대죠. 피의 냄새를 맡는다는 건 잘못된 시대예요. 그리고 고독을 씹는 시대도 잘못된 시대죠. 분명 잘못된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비상해야 한다라고 김수영 시인을 두 세대 전에 설파를 했고 두 세대 후를 위해서 또 설파를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김수영 문학관이 이제 도봉구에 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수영이 말한 그 피의 냄새, 그 느낌, 그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이게 벌써 49번 방송이니까 2021년 11월 27일 날 이제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란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푸른 하늘의 날과 곤충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씨 푸른 하늘을 한번 감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또 백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이 이제 됐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멋진 가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